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동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온 정부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화랑과 유동성 증가로 인해 시중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조정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이나 적용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집값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증세가 아니라 조세 체계 정상화 차원의 접근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죽음의 F조에서 순항하며 16강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였지만 예상 토너먼트 대진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 티니지를 4대 0으로 완파하며 승점 4점을 확보했다. 앞서 네덜란드와 2대 2 무승부를 기록한 일본은 강호들이 몰린 F조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러나 일본 팬들의 시선은 벌써 토너먼트로 향하고 있다. 현재 예상 배진표에 따르면 일본이 F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경우 C조 1위가 유력한 브라질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어조 2위로 통과할 경우 B조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는 죽음의 조를 통과해도 보상이 없다. 브라질과 너무 일찍 만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별리그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도 험난한 토너먼트 대진이 예상되면서 일본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분위기 속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을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7%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49.7%를 기록하며 긍정평가를 3.0%포인트 앞섰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유지되던 긍정평가 우위 구도가 처음으로 역전됐다. 리얼미터는 최근 정치권 현안과 여권 내부 갈등, 경제 및 민생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일부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층에서 지지세가 약화된 점이 부정평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0%포인트로 조사 오차범위 내에 있어 향후 여론 흐름에 따라 다시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첫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한편 향후 국정 운영 선거와 민생 대책이 지지율 반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안정환이 최근 불거진 손흥민의 조기 교체 논란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 안정환은 일부 팬들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손흥민의 교체 상황을 두고 각종 추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구 경기에서 선수 교체는 체력 안배, 부상 예방, 전술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을 제기하거나 자극적인 해석을 내놓는 행태에 대해 어그로를 끌기 위한 주장들은 보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정환은 축구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 중 하나로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경기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논란을 확대하는 것은 선수와 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손흥민의 교체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 선수와 구단, 감독 측에서 갈등을 시사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안정환의 이번 발언은 손흥민 개인을 옹호하는 차원을 넘어 조회수와 관심을 얻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콘텐츠 문화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코스피 9천 시대를 맞아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코스피 9000이라는 숫자가 모두에게 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많은 청년들은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생활비 부담 속에서 자산 형성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과 특정 산업 종사자들이 높은 성과급과 자산 증가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상당수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소득만으로는
치솟는 자산 가격을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가 상승 소식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정치적 이탈 현상 역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치권의 기대보다 실망을 느끼고 있다며 정당은 권력 다툼보다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자산 격차와 청년 세대의 현실을 정확히 짚은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가 상승이 경제 성장과 기업 가치 개선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인 만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JTBC의 중계 권료 미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 축구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매체들은 최근 JTBC가 국제축구연맹에 지급해야 할 월드컵 중계 권료 일부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이 32강에 진출하더라도 중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JTBC 측 실무 담당자는 피파와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파 본부와 직접 협의를 통해 중계권 관련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막대한 중계권 비용이다. JTBC는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내 중계권을 확보한 상태지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비용 지급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계권 규모가 상당한 만큼 방송사의 재무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피파가 한국 내 월드컵 중계 중단이나 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JTBC 역시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한국 시청자들이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국가대표팀의 선전 여부와 별개로 중계권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는 기업 경영에서 비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기어코 이재명 정부가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은 막대한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협력업체 네트워크, 전문 인력 수급 등 복합적인 산업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특정 지역 투자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의 미래를 시장과 이사회가 아닌 정치권이 좌우한다는 인식은 한국 경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가균형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쉬운 패배를 당하며 32강 진출 경쟁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한국은 25일 열린 5조 최종전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들어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에 실점하며 0대1로 무너졌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체코와의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그러나 멕시코전에서 0대1로 패한 뒤 이어 남아공전까지 내주면서 조별리그 성적은 1승 2패가 됐다. 선수들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 플레이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지만 남아공의 끈질긴 수비에 번번이 막혔다. 몇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결정력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반면 남아공은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버텼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결승골 이후에는 더욱 수비에 집중하며 한국의 공세를 끝까지 막아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한국 선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승점 3점이 필요했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조별리그 첫 승으로 기대를 높였던 한국은 마지막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1골차 패배를 당하며 힘겨운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이제 한국 축구의 운명은 남은 조 순위 계산과 다른 경기 결과에 달리게 됐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대1로 패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가운데 경기 중계에 나선 박지성이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을 강하게 비판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경기 내내 공격에 활로를 찾지 못한 채 후반 실점을 허용했고 끝내 동점골을 만들지 못하며 0대1로 무릎을 꿇었다. 무엇보다 실점 이후에도 공격적인 전술 변화가 부족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성은 중계 도중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비 숫자를 줄이고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벤치에서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 변화를 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0대1로 지나 0대2로 지나 패배는 패배다.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야 했다고 말하며 소극적인 경기 운영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방송 화면에는 홍명보 감독이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경기 후 온라인에서는 왜 전술 변화가 없었나, 선수 교체와 전술 수정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박지성은 경기 종료 후에도 감독의 전술적인 대응이 아쉬웠다며, 공격이 일부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이 반복됐고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변화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한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대1로 패한 데 이어 다른 조 경기 결과마저 기대와 다르게 나오면서 경우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았던 F조 최종전에서는 일본과 스웨덴이 1대1로 비겼다. 승점 1점을 추가한 스웨덴은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32강 진출을 확정했고 한국에는 아쉬운 결과가 됐다. 한국은 조별리그를 마친 뒤 다른 조 성적까지 지켜봐야 하는 처지였다. 특히 일본이 스웨덴을 꺾어줄 경우 한국의 조 3위 경쟁에 다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무승부가 나오면서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이로써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에는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자력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국들의 결과마저 불리하게 흘러가며 남은 경우의 수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남의 경기 결과까지 바라봐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아쉽다. 결국 남아공전 패배가 가장 뼈아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 사태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주장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주요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호남 지역 투자 계획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업들이 이후 자발적인 투자 결정이라고 발표하더라도 정치권이 영향력이 작용했다면 과거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논란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투자 결정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투자라면 기업 가치 훼손은 물론 이사들의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며 강압적인 투자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기반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방은 정부의 산업 정책이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판단을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